미국의 어느 마을, 외모 콤플렉스를 가졌던 한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몇 년을 보내고 오랜만에 다시 친구들과 미국에서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친구들은 많이 변해버린 여성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 친구를 따라 한국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 미국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의 에리카 진 에반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뷰티 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부터 시작해 피부 관리도 배우고 있죠. 한국에서 열심히 익히고 배워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제 이름을 건 저만의 뷰티샵을 오픈하는 게 목표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외국에서 K-뷰티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 한국 뷰티는 여성들에게 필수 아이콘으로 자리 잡혔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가 미국에 퍼지면서 한국 K-팝 아이돌 그룹이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의 외모와 화장법이 미국식 화장과 매우 대조적이면서 순수한 모습의 한국 여성분들이 호감을 자극했던 것으로 생각돼요. 진한 눈썹에 두껍고 새빨간 입술, 과할 정도로 눈 주위를 둘러싼 아이라인까지.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연한 화장법에 한국인 여성들 특유의 외모가 합쳐지며 아름다움을 자아냈어요. 그래서 미국식 화장을 했을 때와 한국식 화장을 했을 때를 비교하며 한국식 화장을 극찬하는 SNS 게시물도 엄청난 인기를 끈 것 보면 이런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유독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의 화장대를 뒤지는 일이 저의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고 엄마 화장품은 장난감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엄마의 화장품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면 엄마에게 크게 혼났을 텐데 엄마는 그런 저를 혼내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항상 저에게 화장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리카, 이건 볼터치라는 거야. 이렇게 볼에 바르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 발라보니 어때? 참 예쁘지? 그런 엄마의 호의적인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뷰티 분야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영상이나 책으로 혼자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 때문에 뷰티 전문 아카데미 학원 같은 곳을 갈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유튜브로 혼자 독학하며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접하게 되었고 유튜브로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나며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한국의 K-뷰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던 상황이었고 뷰티 쪽으로는 감히 어느 나라도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메이크업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절대 인위적이지 않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주니까요.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닌 먼저 근본 바탕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척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역시나 그 이후 저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 한국에 가서 메이크업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얼굴 피부의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의 뷰티 기술도 차츰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보면 볼수록 대체로 굉장히 맑고 환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된 건지 그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는 한국인들의 피부는 유독 맑다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은은한 광채도 돌고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시로 놀랐던 게 나이예요. 아니 제 눈에는 고작해야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 이렇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중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을 만났을 때는 제 미국 친구들과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기까지 했을 정도로 한국인 분들은 다들 실제 나이보다 모두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뭐지? 싶어 공부했는데 비법 같은 건 따로 없던 것 같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건 한국인들의 태생 자체가 피부가 좋기도 하지만 저희 미국과 차별화되었던 건 바로 엄청나게 청결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저도 한국인들처럼 잘 씻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있다지만 사실 한국에 오기 전 미국에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면 먼저 깨끗하게 씻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일체를 안 합니다. 강한 향수나 데오드란트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데오드란트는 거의 모든 가정집의 필수처럼 자리 잡아 있어요.
수건을 매일 새 것으로 바꿔 쓰고 양치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매일 감고 얼굴을 닦는 수건과 발을 닦는 수건은 분리해서 쓴다. 사실 한국인들이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 위생관념은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상식이 아닙니다. 수건 한 장을 며칠씩 쓰는 건 기본이고 그 수건으로 얼굴도 닦고 발도 닦고 몸도 닦고 하죠. 양치질도 하루에 1번 정도 하지 하루에 3번씩 이렇게는 못해요. 머리를 매일 감는 일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몸에 익혔어요.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피부에 대한 고민으로 묻거나 하면 친구의 생활 습관부터 이야기합니다. 에리카, 한국 생활은 어떠니? 근데 나 요즘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한국에 뭐 좋은 제품 없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야채 많이 먹기, 샤워 자주 하기, 양치 3번 하기, 머리 매일 감기 등등 말이죠. 그러면 대번에 친구들은 제품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며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뭐라고 한답니다. 이러니 근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의 청결함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예요. 물론 한국의 문화 산업들이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한국의 생활 습관을 배우자라는 운동이 유행하면서 한국처럼 잘 씻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죠. 한국식 생활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긍해요. 그리고는 뒤늦게 그리고 알게 돼요. 미국인들처럼 사는 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냄새 나는지 말이죠. 그건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자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다가 본인이 담배를 끊게 되면 얼마나 그 냄새가 역한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식 생활 습관을 익히고 있는 미국인들은 같은 자국 국민인 미국인들을 만나면 코부터 막아요. 시큼한 냄새가 나니까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아무 냄새가 안 나거나 오히려 은은한 비누향이 나서예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이런 청결함에서만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모두 자신의 외모를 가꾼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세련미가 넘쳐 보였죠. 이건 남자와 여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구분 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은 헐렁한 반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반팔티나 소매가 없는 가벼운 옷차림이 다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까지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미국은 그냥 배를 까고 다니는 어른분들도 많거든요. 바지도 엉덩이에 거의 걸치다시피 해서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국인분들의 이러한 깔끔한 생활 환경과 모습에 많이 흡수되었고 이런 생활 패턴이 당연한 저의 일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로 인해 제 피부도 많이 맑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왜냐면 엄마에게 받은 전화 때문이었는데 미국에 계신 저희 할머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비행기를 올랐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해서 급히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병이 생길 지경이었죠. 공항에서부터 미국으로 가는 미국인들 때문이었는데요. 제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미국인들의 채취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괴롭혔거든요. 묘하게 거슬리는 꿉꿉한 머리 냄새와 그걸 덮겠다고 데오드란트를 뿌린 터에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지냈다고 반 한국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돼버린 거였죠.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런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딜 가나 미국인 특유의 냄새가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냈을 보다 지금 제가 더 환해진 게 사실이었죠. 피부도 정말 좋아졌고요. 할머니는 연세 때문에 위독해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뵙고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님도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손녀를 꼭 안으니 너무 좋은 향이 나는구나 라면서 웃어주셨어요. 다음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당시에 정말 인기 하나 없는 여학생이었어요. 미용에 관심을 가진 것도 외모 콤플렉스로 가득했던 저의 이런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였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못난 외모 아무리 꾸며봤자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저를 비웃을 것 같아서 숨어 다니기 바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낼 당시에 한 번은 댄스 파티가 있어서 큰 용기를 내서 화장도 하고 한껏 꾸미고 나서 파티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외모가 기본적으로 좋았던 인기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죠. 그 이후 저는 더 움츠러들었고 저의 존재는 그냥 인기 많고 예쁜 친구들 곁에서 그저 그 애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처럼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몇 년 만에 한국에서 지냈던 제가 다시 만난 그 친구들과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들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했어요. 심지어는 저를 못 알아보는 친구도 몇 명 있을 정도였죠.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고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저는 친구들의 눈에는 놀랄 만큼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너 정말 우리가 알던 에리카가 맞아? 너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어? 친구들은 제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는 것인지 주위를 감싸고는 호들갑들을 떨었어요. 그 와중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외모를 두고 항상 비웃고 놀리던 친구들 몇 명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놀리던 못생긴 제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크게 달라져서 이렇게 많은 동창들에게 관심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으니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은 저의 피부와 향기 그리고 스타일링에 감탄했고 그날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여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휴대폰은 거의 불이 날 것만 같이 친구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궁금했던 거죠. 친구들에게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니 분단 위로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존심에 부러워만 하고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답변보다 질문을 먼저 퍼부었어요. 제가 저에게 연락 온 친구들에게 뭐라고 역질문했었는지 아세요? 너 오늘 아침에 쓴 수건은 며칠 동안 사용한 거니? 양치는 언제 했어? 오늘 머리는 감았니? 샤워는 했어?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당연히 제 질문을 들은 친구들은 당황해했고 거의 대부분 민망함에 펄쩍 뛰는 반응이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 당황했겠죠. 일부 친구들은 조금 예뻐졌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며 화를 냈던 친구들도 있었고 창피함에 대꾸도 못하고 답변도 못 달았던 친구들도 있었죠. 이런 와중에도 저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배울 수 있었던 생활 습관들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K-뷰티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던 건데 실제로는 훌륭한 미용법이나 기술보다 더 값진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트러블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원인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미용이 아닌 기본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처럼 기본이 좋으면 아주 가벼운 화장만으로도 엄청나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또한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 패턴을 제외하고도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례 없는 특별함은 바로 마음이었어요.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바로 배려였죠. 그리고 무한한 긍정적 마인드, 미소들은 칼을 대지 않았음에도 얼굴을 바꿔주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후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건너가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뭐에 씌인 사람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리카, 여기 한국 맞니? 진짜 맞아? 안 봐도 뻔했죠. 사실 저도 한국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같은 반응이었으니까요. 미국의 공항도 넓고 크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넓고 쾌적하니까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친구들이 예약했던 호텔로 길을 안내하며 데려갔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는데 호텔에 도착한 친구들은 배고픈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뭘 먹을 수도 없겠네. 그러게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녀 보자. 이런 대화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친구들에게 출출하면 치킨이라도 먹을래?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다들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친구들의 반응에 놀라며 친구들은 한국이 처음이지. 깜빡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런 친구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나름 친구들을 더 놀래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기다려봐. 자, 너희 뭐가 먹고 싶은지 메뉴를 한번 말해봐. 내가 30분 안에 지금 너희들 앞으로 음식을 가져다 줄 테니까. 친구들은 제 말을 듣더니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면서 시계를 가리키며 지금 시간이 자정이 넘었다는 걸 저에게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한국 배달앱을 열어서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한국의 호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비데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더군요. 야, 여기 비데가 있어? 우리 고급 호텔 예약 안 했잖아. 근데 이게 여기 왜 붙어 있지? 라면서 호들갑 아닌 호들갑들을 떨고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은 정말 비싼 고급 호텔이나 가야 비데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화장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호텔이 아닌 이상 어느 호텔을 가도 비데를 구경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까운 호텔이 아닌 모텔을 가도 기본적으로 이런 비데가 달려 있었으니까 확실히 세계 1위 선진국이라던 미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환경들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그때였어요. 호텔에서 벨이 울렸고 제가 주문했던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또 한 번 기겁하더군요. 진짜로 치킨과 피자가 친구들 눈앞에 딱 하고 도착하니까 놀란 듯 보였어요. 다들 오마이갓을 연신 외치면서 사진들을 찍기 바빴고 한 친구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시계를 보세요. 새벽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한국에서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어요. 라며 영상을 찍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물론 미국에도 음식들을 배달해 줍니다. 근데 날이 밝을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이런 시간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란 미국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너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는지 그 화장품이나 미용 방법을 알려달라며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의 찜질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더럽게 묵혀있던 노폐물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의 찜질방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일단 씻는 것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한국까지 와서 씻는 것에 시간을 보내냐며 화장품 매장이나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너희들이 비법을 알려달라며 그랬으면 나를 믿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그러지 않을 거면 나는 그냥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한국에서 시간 보내고 알아서들 미국에 돌아가던지. 말도 안 통하는 먼타지 한국에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당연히 제 말을 수긍하고 제가 가자고 했던 찜질방으로 함께 향했어요. 친구들은 한국의 찜질방에 들어서자 동그란 눈을 하고는 여기가 몸을 씻는 곳이 맞냐면서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그럴만 하겠죠. 생전 태어나 목욕을 하는 공간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집에 있는 샤워실도 아주 뜸하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 한국에 넓고 첨단화된 찜질방에 들어왔으니 놀랄 수밖에요. 처음에는 저는 친구들을 불가마라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다면서 들어가서 몇 초 있지도 못하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저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은가? 그냥 누워서 쉬고 있잖아. 저는 그래서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야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 땀과 함께 배출될 거라면서요. 친구들은 저를 따라 뜨거운 불가마, 얼음방, 황토방까지 모두 한 바퀴를 돌았고 찜질방의 한 곳에 마련되어 있는 음식 코너에 데려가 시원한 식혜를 시켜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식혜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뭔데 이렇게 누리끼리 해? 이 안에 들은 건 뭐래? 나 이거 안 마실래? 이거 이상해? 라면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나는 마셔볼래 하더니 한 입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우습게도 이후에 벌컥벌컥 식혜를 다 마셔버리는 거 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식혜를 마셨고 너무 맛있다면서 이런 건 처음 먹어본다며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쌀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료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걸 미국에 가져가서 팔자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저는 이후에 친구들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하라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환한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가 지금 공개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친구들은 다들 아기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목을 쭉 빼듯 저의 말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장 때밀이 존으로 데려갔어요.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고 했더니 다들 머뭇거리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타인들과 옷을 헐벗은 채로 마주하는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들 부끄러워하더니 서로의 등을 밀어주면서 웃음바다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찜질방에서 한 6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땀을 쭉 빼고 시원한 식혜도 마시고 때도 밀고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은 와 너무 개운해. 나 태어나서 이런 기분이 처음이야. 뭔가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라며 연신 한국의 찜질방에 감동했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몸도 가벼워졌겠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쌈밥집을 데려갔어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저와는 좀 달랐죠. 아무래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 바비큐였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고기는 나중에 먹고 일단 깨끗한 몸을 가지고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걸로 속까지 비워내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음식이 기름 덩어리들이거든요. 햄버거, 인스턴트, 튀김, 기름 범벅된 고기, 스테이크, 베이컨 등등 동물성 기름이 잔뜩 들어가는 음식들이 주 메뉴이고 실제로 거의 그런 음식들만 섭취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몸이 크고 배가 잔뜩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쌈밥집을 가장 좋아했던 건 고기도 있고 다양한 야채들이 준비되어 함께 섭취를 하다 보니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런 저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도착한 쌈밥집에서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음식들을 먹은 친구들은 제 예상대로 하나같이 뭔가 되게 신선한 음식 같다며 고기도 맛있고 야채들과 함께 먹으니 느끼하지도 않고 속도 불편하지 않다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식혜를 가지고 팔잔 얘기를 하더니 여기서도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팔자는 말이었죠. 그때 친구들하고 엄청 웃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물었고 어둑한 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과 거리를 걷는데 한 친구가 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왜 가다 말고 주변을 그렇게 두리번거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리카, 이거 안 보여?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려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대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토바이에 시동이 켜진 건 분명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였고 배달원은 자리를 비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을 텐데 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을 처음 경험한 이상 이렇게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 신기했을 거예요. 한국이잖아. 미국은 이렇게 시동 켜둔 상태로 1분만 놔둬도 누가 훔쳐가겠지만 한국은 아무도 안 훔쳐가.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다들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부여잡고는 또 다시 오마이갓을 외치더군요. 한국이 안전하고 치안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라면서 이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며 놀라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친구들 모습이 재밌어서 더 놀래켜주자는 생각에 밤 늦도록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한참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고 새벽 시간이 다가올 무렵이 되었죠. 저는 속으로 이 정도면 됐겠다라는 생각에 친구들을 데리고 일부러 아주 으쓱한 골목길로 데려갔어요. 친구들은 점점 불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골목길로 제가 앞장서 들어가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부르더군요. 에리카, 자꾸 어디 가는 건데? 여기 너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데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점점 더 깊은 골목길까지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 조용해서 뒤를 돌아봤었죠. 친구들이 걸음을 멈추고 먼 발치에서 저를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저를 지켜만 보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왜 그래? 얼른 와! 라고 재촉했지만 친구들은 겁이 잔뜩 났는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말했죠. 왜 그렇게 겁을 잔뜩 먹었어? 겁나? 그러자 친구들은 너가 단단히 미쳤구나.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누구한테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어두운 곳까지 우리를 데려오는 거야. 친구들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었고 저는 한국이 그만큼이나 안전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실제로 밤 늦은 시간까지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어 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고 제 친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이런 경험을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런 모습들도 미국인들은 몸으로 느껴보고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놀랐는지 삐진 것 같아 보여서 친구들에게 타이르듯 내일 이제 한국의 화장품을 구경하러 가자며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날 데려간 곳은 한국의 올리브영이라는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친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국의 화장품들을 보더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쇼핑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어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미국하고 한국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은 자신들의 인생 최고였다며 좋은 가이드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뭔가 느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나도 사실은 한국의 K-뷰티를 배우려고 왔던 건데 막상 와서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보니까 한국인들이 유독 환하고 아름다웠던 건 고급 화장품도 아니고 화장법도 아니더라고. 매일 청결하게 몸을 유지하고
자주 씻고 동물성 기름이 잔뜩 들어간 음식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야채와 함께 먹으면서 식물성 기름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삶. 이런 생활 습관과 문화들이 한국인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였다는 걸 배웠거든. 그래서 그런 한국의 생활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도 한국인들처럼 청결하게 하는 것에 노력했고 지금은 거의 습관화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사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보고 많이 변했다며 비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확실하게 답하지 않고 너희에게 반대로 오늘 잘 씻었는지 물어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저의 이야기를 한참 들었던 친구들은 갑자기 저에게 모두 다가오더니 다 같이 저를 안아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며 정말 한국에서 멋진 걸 알게 되었다고 했고 며칠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보니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납득이 된다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무사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친구들은 요즘 한국인들처럼 자주 씻고 양치도 3번씩 하고 수건도 분리해서 쓰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아직 습관되지 않아서 빼먹은 날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좋아진 거니까 그걸로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한국에 지내면서 공부하고 이런 한국의 문화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된 거는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미국에서 외모 콤플렉스에 빠진 여성으로 평생을 살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태어난 저의 자국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광고 협업을 통해 좋은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한 번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에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부되는 이름은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등록해주신 명단으로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9년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덤불 냄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랑스와즈 카롱의 첫 번째 코롱, 오도렌지 베르테로 싱그러움이 한껏 강조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으로 자리 잡은 제품인데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도렌지 베르테 샴푸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헤어 컨디셔너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퍼퓸솜 25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샤워젤 40m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로션 40mg까지 이 5가지 명품 에르메스 제품들이 모두 들어간 헤어 바디 세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창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게 어떤 기분인 건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해외를 나가보면 진짜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안 씻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우리 한국인 분들이 정말 청결하긴 해요. 네, 여하튼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